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10,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가 사실은 재밌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수나마 제가 이렇게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도파민을 이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막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다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다 쭉 봤다. 그래서 너무 공감도 되고 도움이 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뇌 건강의 어떤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런 의무감에 이런 영상을 오늘도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가 요즘 어렵다는 말도 물론 저도 이제 자영업자지만 그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리고, 그리고 주변에 강남역 상가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상가들이 이제 폐업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제 겪고 계신데, 왜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잖아요. 하얀 옷을 관리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간 꼼꼼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이 하얀 옷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성 자체가 이 세로토닌에 예민하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세로토닌에 예민해서 왜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게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로토닌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 민족이에요. 아주 토종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국민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로토닌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이 불안도가 너무나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도가 올라가게 되면 막 긴장 올라가고 이러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요즘 이제 몇 분 치료가 약간 늦어지고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 조바심이 나서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불안도가 높은 거는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내가 집중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중을 못 하겠고 더 아무 일도 못 하겠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ADHD에 우울증에 고황장애 강박증에 이게 몽땅 다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야말로 이제 세로토닌 쪽에 예민하신 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신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서 집중이나 이런 게 떨어진 상태가 약 일주일 열흘 먹었다고 확 해결이 되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제가 뇌파를 보고 뇌파상의 어떤 특징들, 수면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이런 상태를 너무 오래 견디시다 보니까 왜 베타파가 전두엽이 파랗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통은 드리게 돼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는 꾸준히 치료적으로 지켜보셔야 이제 불안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실 수 있다. 처음에 1~2개월은 불안도가 떨어지는 시기다. 불안도가 떨어지면서 내가 그 전까지 어떻게든 내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거에 어떻게든 이것만은 놓을 수 없지 라고 해서 잡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시기. 그래서 보통은 치료를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에 치료를 받으면서 더 아무것도 못하겠고 더 무기력하고 더 처지고 더 기운 없고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이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에 소모됐던 에너지를 이게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줄여주면은 이 남는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고, 이 남는 에너지가 이제 전기업을 막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결국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이 먼저 줄어들고 에너지가 남아야 결국 이게 전기업이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동안 잠 못 잤던 거 충분히 수면 보충을 하고 내 뇌에 좀 피로도를 좀 없앤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꼭 필요한 활동들만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이나 상태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한 2, 3개월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이 전두엽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공급이 되는 시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의욕은 없는데 어쨌든 내가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막상 일을 조금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되네, 옛날보다는 조금 할만하네,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전두엽적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조금씩 내 퍼포먼스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2, 3개월 시기 때 또 이렇게 막 조바심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왜 빨리 좋아지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10분도 못 앉아 있겠더니 이제 한 30분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죠.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이 뇌는 이 근육 같은 거랑 똑같은 건데, 제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서 한 3개월 동안 뼈가 붙는 동안 제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개월 뒤에 기부스를 풀었을 때 이제 뼈는 다 붙었는데 그동안 바로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다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뼈가 다 붙었다고 절대 빨리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활 훈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0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고 걷는 훈련을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 퍼포먼스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뇌도 똑같습니다. 내가 불안에 빠져 있는 동안에 뇌 전두엽 활동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활동성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뇌파상, 베타파가 전두엽에 파랗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심한 분들일수록 이 전두엽이 그동안 에너지를 못 받아서 활동성이 떨어져 있어서 활동성이 매우 약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좋아지게 하려면, 그러면은 이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씩 뇌의 활성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제가 다리 뼈가 다 붙은 다음에 이제 걷는 훈련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날 5분 걷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 5분에서 10분 만드는 게 힘든데요. 10분에서 30분 만드는 거는 좀 쉽고요. 30분에서 1시간 만드는 거는 조금 더 괜찮아요. 근데 1시간에서 2-3시간 되는 거는 더 쉬워져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집중력,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졌는데 내가 1-20분에서 한 3-40분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거, 이런 게 힘들고요. 나중에 한두 시간 이제 집중되네? 이러면은 3시간, 4시간, 5시간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근육을 키워나가듯이 뇌의 어떤 활동성도 끌어올리셔야 되는 이런 미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심해서 내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 이게 좋아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 뭐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몇 년씩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몇 년 시간씩 걸리지 않고 기껏 해봐야 한 3개월에서 조금 더 늘어지면은 한 5개월 정도면 불안이 점점 누그러지고 좋아지면서 그런 게 전두엽 에너지로 옮겨가면서 내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지브레인에서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뉴로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뭐 불안을 조금 더 빨리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뇌가 운동을 안 해서 활동성이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조금 더 빨리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그런 전두엽의 활동성을 끌어올리는데 이 TMS 치료가 어떤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좀 더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다른 병원 가면 신경안정제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불안도가 너무 높을 때 일반적으로 저는 보통 신경안정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항불안제를 쉽게 처방해서 사용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뇌는 전두엽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더 활동을 못하고 자게 되는 거고요. 불안회로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이 그냥 낮춰지지가 않고 인위적으로 뇌를 자꾸만 재우는 형식으로 낮아지고 결국 전두엽도 같이 전두엽의 활동을 좀 올려야 되는데 같이 자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타임 스케줄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보통 제가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전두엽 기능이 올라오는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전두엽이 기능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시간이 더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제를 끊지 않고 계속 복용하면 이게 2년, 3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오셔서 안정제를 10년을 복용하셨대요. 안정제 10년을. 근데 10년을 복용하면서 옛날만큼 내가 뭔가 의욕적이고 뭔가 어떤 에너지가 나고 이런 느낌 별로 없었고 그냥 불안이 없어져서 참을 만한 수준. 근데 이게 10년 동안 쭉 지속이 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점점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더 줄어들고 이게 뇌가 안정제 때문에 더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제를 오래 복용하는 거는 뇌를 그냥 우리 몸의 근육을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 뇌도 안정제를 복용하게 되면 뇌 활동성이 계속 재우는데 그죠? 계속 뇌가 자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서 뭔가를 키우듯이 뇌 영역이 어떻게 활발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효과 결국은 더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고 내가 좋은 컨디션을 되찾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자, 불안이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막 ADHD 치료제 중에 뭐 컨서탄, 메디키넬 이렇게 뇌 자극제, 뇌 흥분제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자, 이 뇌 흥분제는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 짧다고 해도 수면에 방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뇌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수면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내성, 의존성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컨서탄 메디키넷은 이렇게 뭐 운동선수가 도핑하는 거랑 비슷하게 뇌를 뭔가 이렇게 부스트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운동선수가 평상시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근육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도핑을 해야 그 효과가 확 나타나지. 운동을 하나도 안 한 분이 도핑하는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조금 기분상 나아지긴 할 거예요. 기분상.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내 퍼포먼스를 더 올리겠어요. 그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컨서탄 메디키넷 같은 약들은 일단은 내가 내 뇌의 여러 가지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기능 상태가 충분히 올라와서 뇌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ADHD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뇌 건강 상태를 보고 이런 약들을 처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뇌 전두엽 기능이 약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스티뮬런트 계통의 약을 사용하게 되는 건 결국은 뇌가 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수면도 망가뜨리고 또 내성이 생기면서 뇌를 혹사시키는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더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근육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근육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근육 운동을 했다가 근육 파열이 된다든지 하는 식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육 상태를 보고 그 운동을 해서 적당한 자극으로 적당히 근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형태를 찾아야 내 몸을 망치지 않으면서 운동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너무 혹사를 시켜서 그래서 이 근육의 건강 상태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컨서타 메디키넷이라고 하는 약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약을 사용을 했다가 내가 약간 흥분되고 뭔가 이전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가는 오히려 내 뇌에 무리가 되고 내 좋은 컨디션을 찾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좀 더 좋지 못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안 때문에 이제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절대 치료에 대해서 급해지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고 3개월 정도는 좀 편안하게, 내가 여유를 갖고 치료 기간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불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더 내 뇌를 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